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는 빅테크 위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부터 애플까지 모두 다 빅테크 위주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또 이번 주에 이제 시장에서는 당장 오늘 밤에는 미증시가 휴장이다 보니까 30일에 있을 델 그리고 31일에 있을 PC 발표 등을 좀 주목하는 움직임입니다. 네, 아직까지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대기해야 하고요. PC와 같은 국채금리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요즘 또 매크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장이 전개되는 만큼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한 주 같이 호흡하시면서 전략도 챙겨보시죠. 자, 지난 금요일장이 어땠는지 복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 양지수 모두 다 아쉬웠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양시장 도합해서 1,600여 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연이은 급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참 따라가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로이터 측에서 장 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보도를 내면서 삼성전자 장 출발 이후 하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장중에 삼성 측에서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며 즉각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끝까지 낙폭을 그리 줄여내지 못한 채 3%나 빠졌죠. 아무래도 지수 기여도가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코스피의 낙폭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7% 약보합 정도로 버텨냈는데 이날 테크 종목들 좀 처참했습니다. HBM, 낸드,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픽 관련한 종목들 전반적인 하락이 있었고요. 그래도 엔비디아 측에서 액체 냉각을 쓴다라는 이슈 속에 냉각 관련한 애칭 냉각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KN솔과 GST는 그래도 시장 대비 확연히 선전했네요.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다 보니까 2차 전지 혹은 인터넷 관련주들도 이날 같이 밀려났고요. 2차 전지는 테슬라 유럽 판매 저조 이슈도 같이 맞물렸죠. 대형 종목들 대다수 부진했던 가운데 엔캠과 아이들, 엔캠 2%, 중앙첨단 소재 6%, 광무 5% 정도 올라가는 또 섹터 내 특징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숫자가 찍히는 쪽에서 명확한 순환매가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이들 섹터인데요. 조선주, 종목 장세 강자죠. 수출 신조성과 상승에 힘입어 이날 올라줬고요. 신재생과 전력 설비 쪽 계속 AI 전력 관련한 밸류체인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최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변압기, 신재생, ESS 종목들 이날 올랐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10% 이상 급등, HD 현대 일렉도 11% 상승, 이삭 엔지니어링 무려 상한가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가 찍히는 쪽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그리고 가격 인상 이슈가 있었던 음식료와 화장품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음식료는 조류 AI 발견 이슈 속에 마니카 FNG 등이 올라가기도 했고 김값 상승에 CJ 사주 시푸드 이런 쪽의 강세, 냉동김밥의 대형마트 미국 공급에 우양 등의 급등도 나오기도 했죠. 김 관련 기업입니다. 한성기업도 이날 6% 상승했네요. 자, 화장품이 최근에는 근 한 달간 가장 강한 섹터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모멘텀까지 더해진 데다 수출 실적 최근에는 선크림 이슈까지 부각되고 있죠. 선케어 원료 회사인 AS텍과 선진뷰티 이쪽에서도 또 추가 강세 기록했습니다. 최근 화장품 섹터는 섹터 내 세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중에서도 원료 쪽에 관심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날 강하게 올랐던 AS텍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네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17.8%로 물량 자체 수치만 본다면 꽤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단시간에 급등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보호예수 이 락업 해제 물량에 대한 불안감을 일부 내비치긴 하는데요. 다만 17.8% 중에 12% 정도는 또 최대 주주의 물량이기 때문에 정작 유통되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때를 기점으로 매수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장의 의견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AS텍 요즘에 증권가 등에서 많이 의견 등을 좀 피력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의 흐름이었고요. 그나마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는 섹터 중에 그래도 강했던 것은 바이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알테오젠, 앱클론, 툴젠, 종근당, 보로노이 등의 종목들 강세였고 그 가운데서도 좀 더 세분화해서 본다면 HLB 쪽, HLB 바이오 포럼 개최 그리고 아스커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회복을 보였습니다. HLB 미국 자회사 대표가 수정 보완을 요청받은 것에 대해서 FDA와 미팅을 신청해둔 상황이고 항서제약 측에서는 우리가 보완을 요청받은 사항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좀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가남 신약, 지금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가남 신약 부분의 생존 기간이 23.8개월까지 최장으로 연장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것을 아스코에서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 HLB 쪽 힘을 낼 수 있을지 좀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만 쪽 이슈가 이날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펩트론이 7% 이상 급등했는데요.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있었어요. 거기다 약물 지속형 플랫폼 기술에 대한 빅파마 4개사 러브콜을 받았다. 이런 기사도 보도됐습니다. 이날 펩트론은 7% 이상 올라가면서 35,000원의 상승 흐름, 종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펩트론뿐만 아니라요. 또 한독도 이날 26%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바이오콘과 비만 치료제 국내 독점 판매 계약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비만 관련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걸까요? 주말 사이에 또 이런 뉴스가 들려오네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신장 투석도 막아내는 것인가? 라는 기사였습니다.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게재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 이게 바로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과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의 주 성분입니다. 이 세마글루타이드의 성분으로 인해서 당뇨병으로 신장이 망가진 신부전 환자의 사망 위험이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당뇨라는 것이 참 무섭죠. 혈당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신장과 혈관이 손상되고 만성 신부전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에 노폐물이 축적되고 투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심장병과 뇌졸중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제2형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증상이 좀 많이 완화되는 결과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만병통치 스토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된 건지 봐야겠죠. 한국인들 역시나 당뇨병에 대한 노출도가 높습니다. 10년간 말기 신부전 투석 신장이식 환자가 2배 정도 늘어났다라는 소식도 있죠. 물론 이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해서 약물의 원리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주의는 필요하나 분명히 만병통치 스토리가 힘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작년 11월, 12월에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심플하다라는 겁니다. 비만 당뇨를 치료하고 탈모를 치료하고 알츠하이머를 극복하는 것이 목표인 거겠죠. 이 비만 당뇨 관련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주로 시장에서는 펩트론을 대장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살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대봉 LS나 혹은 종근당 등의 종목들도 시세가 괜찮았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고요. 알츠하이머 관련주들도 일단 아는 선에서 최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 한국에자이가 신청했던 레켐비, 그러니까 성분명이 레카네맙인 것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식약처 허가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작년 11월경에 레카네맙 국내 허가에 대한 기대가 알츠하이머 쪽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하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비만, 당뇨, 그리고 치매 관련한 뉴스가 나와서 같이 전달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신고가 흐름이 나오네요. 바로 해운입니다. 1년 8개월 만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700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홍해 사태와 중동 분쟁 이슈가 겹치면서 급등을 했는데 올해 3월 29일에 1,730선에서 5월 24일 기준 2,703까지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거 금요일마다 수치가 업데이트되죠.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들어가시면 한눈에 운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1분씩 한번 해운주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해 보실 시간인 것 같아요. YOY 기준으로, MOM 기준으로 전부 다 강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BDI가 이슈가 될 때는 펜오션을 보고 LNG 선이 이슈가 될 때는 대한해운을 좀 보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이 이슈가 될 때는 HMM을 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HMM에 대해서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이 올라가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만 봐야 한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검은 선이 올해인데요. 운임이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지만 2021년도에 그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운임과 물동이 증가했을 당시 많은 컨테이너선 발주가 있었었고 그것이 올해부터 공급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급량이 많아지는 시기다 보니까 한 1, 2분기 정도 운임 오르다가 결국에는 그 공급되는 물량들을 받으면서부터는 운임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가 의견이기도 하고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1, 2분기 강한 상승 후 수급 관점에서는 하강 압력이 예상된다라고 하네요. 오히려 BDI에 대해서 또 펜오션의 긍정의 시각이 나오기도 합니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재 관심이 많은 지금 이 원자재를 모래처럼 실어 나르는 벌크선이 오히려 견고할 수 있다라는 시각인데요. 한번 해운사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주요 IB가 금리 인하 시점을 주말 사이에 전망했네요. 그중에서 9월이 가장 많은 이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7월 인하였는데 좀 어려울 걸로 보고 9월로 좀 늦췄다라는 소식이 더해지기도 했네요.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은 시티그룹입니다. 올해 가장 공격적으로 금리를 많이 낮출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로 보는 쪽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치방크 등이 들어가 있고 내년으로 예상하는 쪽은 제프리스, 미주호 등이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으나 분명한 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자체는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올랐죠. 나스닥은 0.7%, S&P 500은 1.1% 상승했습니다. 이날 오를 수 있었던 건 그 전 거래일에 강한 소비로 인해서 시장은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이야 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날은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그 불안의 불을 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미시건 소비자 심리가 69.1이 나왔는데요. 직전 데이터가 77.2였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됐죠. 그러면서 인플레 진정에 대한 기대 논리가 좀 작용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상승해주면서 나스닥은 이날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빅테크 전반이 좋았어요. 애플은 이제 웨드부시에서 AI폰 슈퍼사이클을 견인할 것이다 라며 목표가를 올려잡았고요. 1.6%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비롯해서 월가에서 계속 목표가를 올려잡는 흐름이 나왔고요. 2.5% 상승, AMD도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빅테크와 반도체 쪽이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시세적 상승률로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에너지 쪽이 좀 더 강했습니다. 이날 퍼스트솔라가 10% 급등했는데요. 중국발 공급 과잉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모듈주에 좀 더 강하게 힘을 실어줬고요. 전력 필수인 AI, 결국 태양광이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매력도가 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UBS가 보고서를 낸 이후부터 신재생 쪽에 랠리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UBS 보고서 내용입니다. 빅테크 4사가 계속해서 전력 구매 계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틸리티 태양광 신규 설치량의 40%를 이 업체들이 담당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전력 구매 계약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동안은 송배전망이 병목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원만하게 가동하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그 병목이 해소되기 시작한다면 신재생 프로젝트는 잘 가동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나오죠. 결국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빨리 하고 싶은 고객사들의 니즈는 당장의 에너지원 찾는 데 나서기 시작했고 그 맥락에서 최근에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을 보면 최근 3, 4주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뭐 이런 내용 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태양광 관련주, 수소 관련주, 연료전지 관련주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죠. 태양광은 좀 세분화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산 관세 확대 정책 영향 속에 인버터나 설치 종목들, 대형주 인페이즈도 이렇게 올라갔고요. 모듈 종목들 퍼스트솔라 10%, 썬파워 5% 상승했죠. 그리고 수소 쪽에서도 플러그파워, 블룸에너지 등이 강세였고요. 풍력과 2차전지 쪽도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2차전지 쪽에는 지금 태양광 종목이 들어가 있네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테슬라를 비롯해서 2차전지 종목들도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와 에너지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 지난 뉴욕장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쪽 흐름 괜찮았고요. 유틸리티 쪽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연결고리 종목들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테마 상승 상위로 봤을 때는 구리, 우라늄, 리튬, 태양광, 풍력, 원자력, 연료전지 등이 다 들어가 있었고요. 원자력의 대표 종목인 뉴스케일 파워가 이날 16% 급등했습니다. 잠시 후 원전 뉴스 따로 떼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시장은 빅테크의 전력 투자 그리고 전력 생산 조달, 전력 운반 인프라 이쪽 내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동안은 AI 반도체 쪽이 집중적으로 가면서 전력 인프라가 서브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전력 생산 조달하는 에너지원이 집중적으로 가면서 전력 인프라가 서브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장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모아볼까 이런 내용을 지난주 계속 전달을 드렸던 거죠. 시장이 어느 쪽으로 또 에너지원에 관심을 둘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주력은 태양광, 풍력, 원전 그리고 연료전지 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시간 외에서 투자 경고나 투자 주의를 받아서 하락했던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나 혹은 LS 머티리얼즈 등이 시간 외 하락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말 사이에 추가된 뉴스들 보시죠. AI를 만난 수소시장, 자체 발전 가능한 연료전기에 관심이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기가와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보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등은 결국 태양광 풍력과 수소를 자극할 것이고요. 원전 쪽에 이렇게 노란불을 넣어놓은 것은 원전 관련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연결고리로 넣어봤습니다. AI 센터,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지속된다면 5년간 원전 53기 정도를 추가 건설해야 할 정도다.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많다라는 내용이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력을 조달하려면 전력망 확충도 기요하다라는 내용도 실렸어요. 원전과 송배정 쪽 모멘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4기 정도를 건설하는 체코 원전 관련해서 연말 이제 7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되고 연말에 최종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 30조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도 아직 남아있다라는 원전 모멘텀을 얘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독 뉴스라 조금 주의는 필요합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뉴스가 있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2조 원 규모로 SMR 주기기를 납품한다 이런 뉴스가 들려오네요. 뉴스케일 파워
파워가 50조 규모의 SMR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원자로와 중기 발생기 튜브 등을 납품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 뉴스케일 파워가 초창기 스타트업일 때 알아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를 해뒀던 것이 인연이 돼서 이런 주요 수주를 따낸다 뭐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SMR 시장도 400조 시장이라는 등 얘기가 참 많죠. 이게 좀 지역적인 자유로움이 위치적인 자유로움이 있어서 AI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둘 수도 있다 뭐 이런 장점도 많이 거론됩니다. 그래서 SMR 관련주로 일단 정리를 해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금요일장에 한 0.7% 정도 올랐는데 단독 뉴스라 주의는 필요하지만 살펴볼 내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원전 뉴스가 조금 많이 나와서 정리해드리고요.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하다 보니까 두산그룹주 이야기가 증권가에서 좀 들리네요. 두산이 올해 상승률이 무려 102%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분 구조 등을 보면 자회사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여기서 또 내려가는 손자회사로 두산 퓨얼셀과 두산 바켓 등을 갖고 있죠. 두산은 지주사로서 밸류업 모멘텀도 있고요. CCL이라고 하는 PCB 소재사로서 엔비디아 단독 공급 뉴스가 있었던 3월 주가 상승률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다 두산 퓨얼셀 하면 수소 SOFC 종목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에너빌리티, 원전, SMR 이슈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두산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시간 허락하면 체크해 보죠. 자, 연결고리 중에 중국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늘 이제 최종 만남을 갖게 될 것이고 이틀간 또 각국끼리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이런 식으로 또 개별 만남을 갖기도 했었죠. 결국 한국과 중국의 모멘텀이 추가되면 연결해 볼 수 있는 섹터는 의류, 화장품, 중국, 여행, 카지노, 호텔, 엔터, 콘텐츠, 게임 등이 되겠습니다. 게임사 중에서는 지난 금요일 시간 외에서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가 급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미르 M이 중국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자, 또 다른 연결고리로는 중국 살짝 엮여있는 고무 쪽 보시죠. 중국의 승용차용 타이어 가동률이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천연 고무 가격이 2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나증권에서는 이 타이어용 원재료 수요가 호조이기 때문에 금호석유나 효성첨단 소재 미리 좀 체크해두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 바로 정부의 우주항공청 개청 날이기도 하고요. 엔터 각각 대비 일정 있고요. 게임주들 수요일에 신작에 대한 이슈 자리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한국의 4월 관광 통계 나올 거고요. 이날 이제 금요일 날 저희가 전해드리게 될 텐데 델과 마벨테크 실적 예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 이슈 금요일에 하나 자리하고 있고요. PC 물가 데이터 중요해 보이네요. 그 밖에 6월 소식 등은 2주차에 좀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중요한 섹터 오늘 잡아주시죠. 네, 저희 워낙에 자주 했던 전력과 전선 관련주인데요. 좀 쉬어가는가 싶더니 또 올라갑니다. 네. 무섭게요. 그래서 투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많이 올랐던 쪽이고요. 올해 가장 아름다운 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입니다. 각각 전력 설비 쪽인데요. 올해 들어서 무려 244%, 216% 각각 올라갔습니다. 오를 때마다 여기가 고점일까? 얼마나 더 올라갈까 궁금했었는데 좀 쉬어가나 싶을 때 이제는 좀 수익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런 의견들 증권가에서 나왔었죠. 하지만 결국에 쉬어가더니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야 되나라는 괜히 배 아프고 억울하고 아쉽고 이러한 심리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결국에는 또 전선과 전력 이쪽이 강했습니다. 구리 가격의 조정 때문에 좀 쉬어가나 싶었던 전선주들도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전력주에서 이삭 엔지니어링 상한가 기록했었고요. 제일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압기 관련해서는 52주 신고가 두 종목이 나란히 새롭게 썼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케이블 쪽에서는 LS 마린솔루션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계속해서 모멘텀도 넘쳐나고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시와 뉴스들이 최근에 많았었는데 특히나 이 상황에서 가장 바쁜 회사가 LS인 것 같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LS 일렉트릭이 8.7%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냈죠. 5월 21일에 초고압 변압기 생산을 위해서 부산 사업장의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배 정도 연간 생산 능력을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늘어나는 초고압 변압기의 수요에 강력하게 또 대응하기 위한 투자로 보이고요.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의 증설도 있고 신규 공장의 증설 같은 것도 있는데요. 또 최근에 M&A 이슈들도 전해졌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제조사인 KOC 전기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부산과 울산 사업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분의 51% 정도 인수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확보를 한다면 괜찮은 딜이다라는 평가를 시장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 사업장과 KOC 전기의 설비까지 증설이 완료가 된다면 2026년에는 생산 능력이 총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LS 마린솔루션도 8%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었죠. 최대 주주 LS전선의 유상증자로 350억 원 조달하겠다. 설비 투자 위한 이 자금 확보가 목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쪽에 대용량 전력 배전 시스템인 버스덕트의 신규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4번째 공장이라고 하죠. 멕시코에 세우는 이유는 이겁니다.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까지 자유무역협정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쪽이라서 그 부분까지 기대하고 공장 건설 계획 나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착공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쯤에 준공이 예정된다면 이쪽에서만 매출이 2030년에는 1억 달러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버스덕트라고 하면 전선 대신에 쓰이는 금속 배선통인데요. 이동과 설치가 간편한 편이고 전력의 사용량도 30%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나 대형 빌딩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공시와 뉴스들도 봤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바빠도 바쁜 이유는 이겁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AI 산업이 확장되면서 데이터 센터 증설하고 전력의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전력의 산업은 계속 호황기를 누릴 거다라는 건데요. 전 세계 전력 사용량 중에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이 되면 8%까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교보증권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호황기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력 효율화 관련된 제품들 투자의 기회다라는 의견을 내놨었고요. 유한타증권에서는 전력 산업의 확장 사이클은 교체와 신규 수요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과거의 사이클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교체 사이클이 최소 6년 정도 지속됐던 걸 고려한다면 이번에는 2029년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지만 더 갈 수 있다라는 게 증권가 의견 종합해 볼 수가 있겠죠. 1분기에 전선과 변압기의 수출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전선 같은 경우에는 고압 케이블 포함해서 거의 50%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변압기 쪽은 무려 80%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변압기의 수출액 중에서 미국 쪽, 북미 쪽이 굉장히 비중이 컸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쉼이라고 하면 잠깐의 또 도약을 위해서 뭔가 준비 단계가 아닐까 싶었던 게 이번 차트를 통해서 느낀 생각인데요. 돌아온 전력과 전선 관련주들 투자 전략 잠시 후에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행커의 또보기 2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주간으로 봤을 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지난주 5월 23일에 각각 신고가 기록을 했었고요.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6% 정도 올랐었죠. 화장품과 미용기기 쪽 저희가 여러 차례 브리핑해드렸는데 금요일장에서도 좋았습니다. APR이 9%가량 올랐고 네이처셀 8% 정도, 실리콘투도 8% 가까이 올랐고요. 선진 뷰티사이언스, AS텍 이러한 선케어 제품들 관련해서 기업들도 많이 올랐고 동국제약은 미용기기 개발 생산하는 업체인 위드닉스 인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52주 신고가 기록했던 종목들 보니까요. 금요일 장에서만 이렇게 많은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자리를 했더라고요. 특히 선수기라는 내용으로 브리핑 몇 차례 해드렸는데 잉그루드랩과 선진 뷰티사이언스 최근의 주가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그 부분 짚어드렸고요.
주말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오늘도 이제 3차 이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이 뉴스가 나오면 또 이게 세론으로 작용하는 건지 오늘 K뷰티 관련주들의 주가 향방도 잠시 후에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앵커의 또보기2도 결국에는 좀 같이 묶어서 볼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5월 24일에 이렇게 엔터주 관련해서 한알령 전면 해제 기대감에 좀 좋을 거다.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나라는 내용의 브리핑 전해드렸는데 그날 일단 뭐 종목별로 차이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기 많은 선제업고 티어 관련해서 CJ ENM 주가도 5% 정도 오랜만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속보가 나왔어요. 앞서 민영 앵커도 전해주셨지만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관련해서 많은 이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뭐 화장품부터 엔터 그리고 콘텐츠 등등 여러 가지 쪽 봐도 되는지까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업티가 뭔가 하고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선제업고 티어였네요. 네. 요즘 모든 여성분들이 그렇게 선제에 홀릭해 있는데 맞습니다. 주가도 좀 잘 갈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주요 뉴스들 정리했고요.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응할 체력을 길러주실 분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 엔비디아와 빅테크는 또 힘을 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뭐 신재생의 에너지에 원자재 다 같이 가주는 뉴욕장이었는데 요즘은 뉴욕장 올라도 기분이 별로예요. 저희 못 따라가니까. 저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시장을 보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 날까지도 정말 잘 갔는데, 네. 우리는 이제 첫날만 SK하이닉스 조금 가고 나서 좀 이제 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됐건 AI가 잘 가면 뭐 가장 큰 수혜를 엔비디아 제외하고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나라가 어딜까라고 따져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 SK하이닉스가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수히 많은 장비들 또 우리나라에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AI로 인해서 태양광이랑 신재생까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중국 걸 많이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밀어나가고 나면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할 거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미국이랑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혜를 보는 건 맞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 짧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제 동조해서 못 움직이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늘 시장은 그래도 잘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장 네. 기대 좀 갖겠습니다. 그러면 삼전, 하이닉스 다 일단 보유자시라면 당연히 보유하는 네. 걸로. 네, 반도체에 대한 긍정의 시각으로 일단 마무리 짓고요. 이제 워낙 저희가 AI 쪽에 대한 반도체 종목 뭐 소지하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늘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은 좀 타 섹터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반기입니다. 뭐 중동 리스크 등을 반영을 했다라고도 하는데 해운주, 상하이 컨테이너선 하면 또 이제 HMM 한 번쯤 떠올리시게 될 건데 네. 대응 가능하다 보십니까? 최근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1분기는 운임 쪽에서, 해운 쪽에서나 뭐 여러 가지 운임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비수기예요. 네, 크게 막 움직이는 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물동량들 이제 대부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쉬는 구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괜찮았습니다. 왜 그렇게 괜찮나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래프 나오는 것처럼 운임 지수가 굉장히 빨리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을 조금 방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분기는 원래 성수기에 진입하다 보니까 네. 실적이 더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운임지수까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운임지수가 조금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첫 번째는 중동 쪽에 대한 게 아직까지 리스크가 다 해소가 안 됐다라는 네. 거. 두 번째는 앞에서도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쪽이 뭔가 자꾸 살아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쪽에 수요가 조금 살아나다 보면은 운임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근데 이 추세가 기존에도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수요 살아날 때는 추세가 단기간에 꺾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공급, 수요 둘 다 운임 쪽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어서 뭐 H&M도 괜찮고요. 뭐 벌크라는 페노션도 네. 괜찮은 게 지금 어찌됐건 지금 인도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우디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크선 쪽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벌크, 컨테이너 둘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수기를 맞이하기도 했고 또 비수기에도 운임이 좋았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의 운임 상승을 고려했을 때는 벌크나 컨테이너 다 괜찮다. 그래서 페노션과 H&M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는 전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상으로는 원전 뉴스가 많았어요. 네. 원전도 결국에는 AI 이제 조달 원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당장 그 수많은 AI를 위해 원전을 건설한다라는 뭐 부담감은 계속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뉴스상의 모멘텀이 더해지고요. 체코 원전 뉴스 있고 단독 뉴스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소식도 있었어요. 투심 좀 개선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원자력이 저희가 2년 전에도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는 탈원전에서 이제 다시 원전으로 복귀한다. 뭐 국내에서도 이슈가 있었고 유럽에서도 신재생에 원전 포함하겠다라는 얘기가 2년 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미국 쪽에서도 우리도 포함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원전이 살짝 움직였다가 사실은 이제 수주 이야기가 조금 줄어드니까 쑥 투심이 조금 빠졌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그냥 AI라는 단어는 무조건 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AI라는 단어를 품고 가야 주가가 조금 장기적인 추세를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소형 원자로인 SMR 같은 경우가 조금 AI를 조금 등에 업고 가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사실은 올해 엔비디아 주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이 올랐죠.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엔비디아보다 더 오른 기업들의 주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제 이게 왜 올랐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미리 AI 쪽에 대한 것들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전력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아리백이라는 신재생 어찌됐건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지금 조금씩 딜레이는 되고는 있지만 벌써 24년이니까 몇 년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이걸 빨리 최대한 많이 깔아줘야지 그 수치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SM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이제 기존에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대응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조금 중장기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SMR 쪽에서는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로 압축. 현재는 대장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주를 받게 되는 시기가 이제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메인이고 거기에 또 납품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기자재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뉴스케일 파워에서 받고 또 여기서 또 수주 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퍼지는 데는 조금 시차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장주만 보는 게 맞다. 네. 신재생의 태양광 풍력만이 아니고 원전 뭐 이렇게까지 다 넣으셔야 될 겁니다. 원전 내에서도 SMR 쪽 일단 뉴스가 들려온 만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려면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 지금 받은 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송배전망이 원활하게 갖춰지지 않아서라는 송배전 병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전선, 그 밑에 기자재까지 줄줄이 다 따라갔다가 잠깐씩 쉬고 또 갑니다. 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고민을 할 때 참 어렵잖아요. 왜냐면 사실은 이렇게 모멘텀이 굉장히 명확해도 시장에서 관심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도주가 될 수도 있고 잠깐 테마로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전력이랑 이쪽은 뭐 주도주에는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시기상 예를 들면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들어가면은 그니까요. 의외로 손실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력기기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한전선 말씀 네, 주셨었어요. 맞아요.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영역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조금 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 더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AI가 정말 많이 확산되면서 전력 기기까지 갔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신재생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 SSD 쪽도 조금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력이 문제 다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확대가 더 돼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면 전력을 조금 적게 쓰게 만들면 되지 않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열심히 신재생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돼서 전력이 끊기거나 차단돼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걸 조금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SSD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전력이 끊기더라도 저장이 저장 돼 시스템, 있거든요. 네. 네, 참 요즘에 너무 발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콘덴서나 뭐 이런 쪽이 조금 이제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삼화전기나 삼화 콘덴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조금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력을 적게 쓰는 다른 기자재 뭐 없어? 라는 것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 바퀴 돌았으니까 다시 올 차례야 라는 것보다는 하나 더 생겼으니까 요것도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 종목으로는 앞서 말씀 주신 그런 콘덴서 쪽? 네, 콘덴서 쪽이 최근에 지금 실적도 1분기 실적 괜찮았고요. 지금 올해 가이던스도 본다라고 하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삼화 전기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당뇨가 아닐까, 워낙 단 걸 좋아했어가지고, 라는 고민을 시작해서 한 수년 전에 당뇨 관련한 비만 치료제 네. 브리핑을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 네. 이후에, 좀 한참 후에 이렇게 관심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막 붐업이 됐었습니다. 원래는 조금 잠잠했던 느낌도 살짝 있었는데, 이제 노보너의 물질이 또 만병통치설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비만 치료제에 관심을 자극할지 궁금해요. 원래 근데 이게 한 발 빠른 것 같아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2세대 비만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비만 치료제는 GLP-1이라는 얘기 많이 쓰고 GLP-1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뇨 치료제로 쓰던 거여서 조금 억제하는 용도였다라고 하면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데도 효과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하나 또 생겼을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GLP-1 관련해서 지금 임상 결과가 대부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빠르면은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면 제품 나온다. 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당뇨가 옛날에는 나이 든 사람만 걸렸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만 치료제 쪽은 시장에 대한 확장성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시장 굉장히 크다. 그리고 안 먹을 수는 없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쉽게 섭취할 수 있냐. 이게 되냐 안 되냐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으로 등대 둘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제일 빨리 나오는 거는 저는 한미약품 쪽에서 그래도 가장 빨리 시판되고 효과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저는 GLP-1 비만 치료제 쪽은 한미약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비만 당뇨 쪽 살폈고요. 픽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두 번째 이슈를 좀 속도를 냈습니다. 중국이 가장 먼저 지갑을 열 곳은 안 그래도 주말 사이에 이제 한중일 모멘텀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더해지면서 관련해서 엔터, 여행, 카지노 다 이제 기대감으로 일단 분류를 해뒀단 말이죠. 이 중에서 이게 가장 먼저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어떤 기업입니까? 저는 엔터가 될 것 같습니다. 엔터. 이유인즉슨 화장품 지금 이제 물망에 오르는 게 화장품, 카지노, 여행, 그다음에 의류, 엔터, 게임, 의류 연세. 다 포함돼요. 다 포함되는데 나머지들은 웬만한 건 조금 다 올랐습니다. 화장품 특히. 화장품도 많이 올랐고 이미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명 같은 건 이미 조금 올라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올라서 52주 신고가 지금 이제 경신했는데 의외로 안 오른 게 뭐가 있을까를 따져보면 저는 엔터.
네, 그리고 한한령 해제되면은 가장 큰 수혜는 사실은 조금 엔터 쪽이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전히 팬덤 자체가 중국 쪽이 우리나라 K-팝에 대한 팬덤 굉장히 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수혜는 엔터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터넷 탑픽은요? SM 봅니다. SM. 네, SM 같은 경우가 뭐 에스파도 그렇고 뭐 NCT도 그렇고 지금 중국 쪽 팬덤 자체가 거의 한 60% 넘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공연만 풀린다라고 하면은 아마 실적 자체는 굉장히 빨리 올라갈 거고요. 근데 이건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아마 하반기 때 이미 이제 공연 스케줄이나 그다음에 뭐 이제 신인 걸그룹 스케줄이나 등등등을 따져 본다라고 하면 이미 실적은 괜찮아요. 네. 거기에 중국 플러스 알파 되면은 조금 더 제일 빨리 회복하는 게 저는 SM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 13만 원 주셨고요. 손절 라인 7만 원 SM 잡아주셨네요. 오늘 또 에스파 또 앨범 발표일이기도 한 만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장 뭐 주요 뉴스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